정부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감리회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와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대법원이 유죄 근거가 된 증언이 검사의 압박이나 회유로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김학의 전 차관 뇌물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법정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5일 만에 1차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5일 만입니다. 초기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희소 혈전증 논란과 백신 수급 불안으로 접종이 더디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잔여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접종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턴 얀센 백신 접종도 시작되면서 올 상반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도 600명 넘게 나오면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달 말까지 연장할 걸로 보이는데 서울시는 우선 모레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업소의 영업시간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2년 전 일본 나고야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됐다가 우익들의 위협으로 중단된 적이 있었죠. 이달 말 도쿄에서 같은 전시회가 열릴 예정인데 벌써부터 우익들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를 고집하면서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에게 중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죠. 저희 취재 결과 IOC가 답변을 보내온 걸로 확인됐는데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한 재판부에 대해 현직 법원장까지 나서서 비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가 주행 중 브레이크도 작동되지 않고 시동도 꺼지지 않는 이른바 먹통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3차례나 비슷한 사고를 겪어 정비까지 받았는데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TBC 박정 기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뜩이나 힘겨운 자영업자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을 돌며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만 골라 산 뒤 먹고 배탈이 났다며 협박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추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집값의 최소 6%만 내면 살 수 있는 누구나 집 사업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은 내일 결론 낼 걸로 보입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선박 부족과 치솟는 해운 운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운임을 몇 배 줘도 배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타이업계 1위인 한국타이어가 수출할 배를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한 암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가입 서류에 자신도 모르게 대리 서명을 한 건데 보험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오전 전당대회를 열고 신임 당대표를 발표합니다. 30대 이준석 후보가 경선 기간 내내 돌풍을 일으킨 가운데 안정과 경륜을 내세운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도 마지막 날까지 결과의 70% 반영되는 당심 잡기에 몰두했습니다. 오늘 마감된 당원 투표율은 45%를 넘겨 당원 투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목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